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요, 어디 다른 게 나오는 거 아니지? 할 내용은 이제 물체를 배치하는 것을 해볼게요. 여기 유니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어떤 물체를 배치하고 그 배치된 물체한테 우리가 컨트롤하고 뭐 이런 스크립트를 통해서 평행적으로 불어넣고 이런 작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유니티 에디트 창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요 세 개. 얘네들이 제일 많이 건드리게 될 거고 특히나 제일 많이 건드리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씬창. 물체를 배치하는 게 제일 어쩌면 가상 공간에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레벨 디자인 한다고 얘기해요. 레벨 디자인 한다고 얘기해요. 이런 공간을 우리는 씬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엔진에서는 이것을 레벨, 월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가상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들을 레벨 디자인한다고 얘기해요. 보통적인 용어에서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럼 저 레벨 디자인하는 직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직군이 있어요. 우리도 대충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실제 저 레벨 디자인하는 직군은 보통 이제 기획자가 자기가 설계한 맵 구조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레벨 구조를 자기가 해서 먼저 하는 게 있고 보통은 기획자가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이핑 같은 형태 자기가 설계한 구조들을 들어가게 하는 게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는 에셋이라고 하는 그래픽 에셋, 리소스들이 올라가서 진짜 우리가 사용할 것들이 올라가서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것들을 그럼 누군가가 실제 설계된 그 맵 위에다 이렇게 제대로 배치해주고 이런 것들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것들을 하는 게 보통 아트 디렉터, AD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많이 해요. 직원 중에. 그래서 디자이너도 난이도가 있겠지. 디렉팅하는 이 레벨이 있을 거고, 실제로 캐릭터 모델러가 있을 거고, 일반 프랍이나 이런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도구들 디자인하는 모델러도 다 따로 있어요. 캐릭터 모델러 다 따로 있고, 이펙터 따로 있고, 애니메이터 따로 있고, 종류 되게 많아요. 그들을 총괄해서 뭔가 디렉팅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AD라고 하고, 이 AD가, 아트 디렉터가 어떻게 내가 한 땀 한 땀 열심히 이렇게 만들 테니 네가 멋지게 한번 배치해봐. 팀한테 그렇게 되지 않겠지. 보통 멋지게 얘네들이 뭔가를 하나하나 프랍들을 만들어갖고 오면 이 사람이 거기다가 다 배치하는 이런 작업들, 큰 컨펌 내리고 배치하는 작업들을 AD가 많이 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이 동작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레벨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러프하게 그냥 우리가 직접 이렇게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해줘야지. 그렇죠? 근데 이 소규모 개발자들이라고 하면 1인 개발자나 지가 다 해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유니티 에디터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씬창에다가 물체를 배치하는 과정. 먼저 여기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체를 하나 가져다 놓고 물체를 배치하기 위한 몇 가지 조작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하이라키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보면 이 더하기를 누르면 여기 크리에이터 쭈르륵 있을 거야. 하이라키에서 더하기 나와요. 뭔가를 추가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 크리에이트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무엇을 추가하겠다고 할 것인가? 하이라키에서는 무엇을 추가하려고 더하기를 눌러놨을까요? 하이라키는 무엇을 관리하는 공간이라고? 그치. 그럼 게임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공간에서 추가하는 더하기 버튼인데 그럼 뭘 추가할까? 그치. 오케이? 자,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는 에셋, 파일,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공간이야. 거기에 더하기가 있네? 그럼 뭘 추가해? 필요한 에셋을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자, 우리는 여기 하이라키에서 더하기 눌러서 여기 3D 오브젝트의 큐브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3D 오브젝트의 큐브, 스피어, 캡슐, 실린더, 플레인, 쿼드 이렇게 얘네들은 유니티에서 여기 구분선이 있죠. 이 위에 것들은 유니티에서 기본 도형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프리미티브 타입의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걸로 서비스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실제로 외부에서 3D 맥스나 마야라든가 여러 다른 데서 제작 도구에서 가져와서 유니티에다 배치해 놓고 쓰는 거예요. 유니티를 지금 처음 하니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유니티에서 디자인도 해주고
그림도 그리게 해주고, 물체도 이거 하는 것도 모델링 만들어주는 것도 유니티에서 해주고, 다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니티는 그런 툴이 아니에요. 유니티는 그 전용 포토샵이면 포샵, 그치? 걔네들. 그 다음에, 이런 3D 물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 그런 외부 도구들을 서드파티라고 하는 거야. 그런 외부 서드파티 툴들에서, 포토샵 같은 애들을, 걔네들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뭐 PNG 파일이든 JPG 파일이든 그런 파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니티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어떻게 이 스린에다가 배치해서 우리가 코드를 입혀. 그래서 걔네하고 상호작용해서 컨텐츠를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게 유니티가 하는 일이에요. 오케이? 뭐 캐드 이런 거 들어봤나요? 캐드 디자인 뭐 자동차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한다든가 건축을 설계한다든가 유니티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야. 그 전용 툴에서 그걸 만들고 그 데이터를 유니티로 갖고 와. 유니티는 어떻게? 그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그 자동차를 만약에 캐드에서 디자인했다. 그럼 걔를 유니티로 갖고 와. 거기서 유니티에서 이쁘게 꾸미고 걔가 가상 공간을 드라이빙 할 수 있게 하는 게 유니티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됐나요? 가끔 착각해서 유니티에서 이거 안 해주나요? 전혀 다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 3D 오브젝트에 큐브 눌러주고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큐브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마우스로 스크롤 한번 해볼까요? 휠을 이렇게 돌려볼까? 그러면 가까이 가서 보고, 휠을 이렇게 하면 뒤에 가서 보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근데 너무 뒤로 했거나, 혹은 어떤 물체들에 가려서 얘가 가려져 있거나, 혹은 얘가 다른 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보이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쵸? 배치하다 보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물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혁의 신발. 딱 그러면 민혁의 신발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싹 앞으로 왔으면 좋겠지. 바로 이때 사용하는 키가 키보드 F키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보다 먼저 이거부터 해봅시다. 앞에 오게 하는 기능 중에 여기에 하이라키에서 이 큐브 있죠? 이 이름,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당. 그럼 어떻게 돼? 따당, 얘가 슉 이렇게 오지. 맞아요? 따당 하면 이렇게 툭.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은 기능이 어떻게 키보드 F키를 여기 실에다 물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어떻게 이렇게 물체가 하이라키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놓고 이게 C창으로 마우스를 옮긴 다음에 클릭하라는 의미 아니야. C창으로 마우스를 옮긴 다음에 F키를 눌러보면 슉 다시 이렇게 똑같은 동작이에요. 근데 뭐 둘 다 많이 쓰이니까 뭘 더 써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단축키가 어떻게 된다고 키보드에 F키 그랬죠? 나는 잘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잘 안 보이네. F키 요걸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필기 하고 있나? 맞아? 솔선수범의 아이콘. 이제 드라이브 접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됐죠? 그 다음에 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물체가 변하는 게,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야. 관찰자인 나의 위치가 지금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물체는 그 공간 안에, 월드 공간에 있을 뿐이에요. 그냥 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보는 것 뿐이야. 자, 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어떻게 돼요? 눈 모양이 나타나고 테트리스 모양이 나타나죠. 테트리스의 블록 모양이 나타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이게 나타나.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회전할 거야. 그죠? 회전할 거야. 이 상태에서. 그렇죠? 자, 여기다가 조합키를 알려줍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누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W, A, S, D.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마우스를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W 누르면 앞으로, S 누르면 뒤로, A 누르면 왼쪽, D 누르면 오른쪽. 이렇게 움직일 거야. 뭐 게임 해본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그쵸? 자, 그런데 얘를 밑으로 가서 보고 싶어.
혹은 위에 올라가서 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 조합기를 하나 더 추가돼요. Q하고 E. 그럼 어떻게? Q 누르면 밑으로, E 누르면 위로. Q, E. 이렇게. 그래서 WASD, QE. 얘네는, 만약에 언저를 해보고 싶다. 요 기능 똑같아요. 그리고 걔네 개발 방법론 자체가 유니티를 그대로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요거에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해놓으면 언저도 배우기는 쉬워요. 물론 혼자 하려면 어렵겠지. 참고로 공부하기에는 유니티 훨씬 좋을 거예요. 왜? 언리얼은 지가 워낙 좋은 엔진이기 때문에 다 넣어놨어. 그냥 지가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포트나이트든 뭐든 막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할 게 없이 이거 할래? 체크해주면 그냥 되는 게 많아. 유니티는 우리가 다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공부하기에 좋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유니티가 오히려 좋을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WASD 해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얘 등 뒤로 만약에 돌아서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야겠죠. 내 걸 화면을 보면 등 뒤로 가고 싶다. 그럼 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돌아가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녀석한테 포커스를 줍니다. X키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왼쪽 레프트 Alt 키를 누르고요. 왼쪽 Alt 키 스페이스바 옆에 있죠. 왼쪽 Al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마우스의 왼쪽 얘는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마우스의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빙글빙글 움직이면서 돌아보세요. 이렇게. 그럼 Alt 키를 누르는 순간 마우스 포인터가 커서가 눈 모양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오른쪽 버튼하고 다르지. Alt 키를 누르면 눈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을 수가 있어요. 물체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는 거야. 아직까지 시고 재밌죠? 그죠? 오케이. 됐죠? 이 기능은 되게 많이 쓰니까 이거하고 WASD, F 이렇게 눌러서 하는 이런 기능들은 되게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 동작이 WASD 할 때 움직이는 게 너무 빨라. 그래서 가고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오케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 지금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을 돌돌돌돌 한번 돌려볼래요? 그럼 내 화면을 먼저 잠깐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을 돌려면 이렇게 배수가 나타날 거야. 그쵸?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휠을 누르면 그 배수가 나타날 거야. 바로 스피드 빠르기. 이렇게 하면 두 배 빨라진 거야. 움직여보면 더 빨리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뒤로 돌돌돌 돌려면 낮춰지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낮을수록 되게 천천히 움직여지는 거지. 보기 편하죠, 그러면. 내가 작업할 때, 어떤 거에서는. 천천히 가서. 그래서 이런 걸 적절하게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 자,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이 씬창에서, 우리 관찰자, 배치하는 사람, 우리의 시점을 어떻게 바꿀까 조작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크게 어떻게 된다고? F키 혹은 얘를 따당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Alt키 눌러서 빙글빙글 돌리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WASD, QE 눌러서 조작한다. 요게 다야. 더 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가 주요 쓰는 기능이라서 요거에 익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잠깐 볼까요? 녹화 시간이 얼마나 되나? 14. 자, 왼쪽 상단에 여기 보면 씬창에 로고 있죠? 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얘는 툴바라서 얘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붙어. 이렇게 붙어요. 떼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자, 만약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어떤 거 하이드 이거야? 하이드 누르면 없어져.
헐. 그럼 윈도우에 나타나지 않을까? 창의적인데? 여기 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얘가 만약에 하이드에서 감춰지면 씬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 오버레이 에다가 여기 툴 체크가 풀어져 있죠. 그지? 툴 요거를 딱 클릭하면 나타나지. 오케이. 덕분에 좋은 기록 하나. 점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요. 얘네 기능을 많이 넣어놓으면서. 자, 첫 번째. 얘네를 통칭해서 트랜스폼 툴이라고 해요. 뭔가 변형한다는 얘기겠지. 그쵸? 자, 나머지들은 다 성격이 비슷한데, 이 첫 번째 요거, 핸드 모양, 손 모양의 요 녀석만 달라요. 얘는 여기 휠 가운데 버튼을 주로 더 많이 활용을 해. 이걸 클릭해도 되고, 자, 클릭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화면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은근 많이 사용해. 은근 많이 사용해요. 이게 핸드툴의 목적이에요.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찰자의 시점을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핸드툴. 그 다음. 핸드툴이고, 그 다음 요거, 무브툴. 자, 무브툴을 선택하면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잘 봐요. 딱 클릭하면 이때부터 얘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아이콘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기즈모라고 불러요. 기즈모. 얘는 이렇게 실제 플레이가 이 화면에 보여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여지는 건 아닌데 어떻게 우리한테 어떤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아이콘들이 여기 배치되는 거야. 얘도 아이콘이죠. 그렇죠? 이런 애들 다 뭐라고 한다고요? 기즈모. 참고로 여기에 있는 요 C창, 요 상단에 있는 요 기준을 잠깐 볼까요? 요 녀석. 자, 얘는 내가 바라보는 시점을 좀 바꿔줘요. 제작자의, 우리 배치하는 우리 조작자의 시점을 바꿔줘. 자, 여기 볼게요. X, Y, Z 해가지고 어떻게 총 3개의 3차원이니까 이렇게 3개가 나와. X는 빨간색 오른쪽을 뜻해요. 오른쪽. 자, 클릭해볼까? 빨간색을 딱 클릭해보면 요 밑에 여기에 right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이겠지만 이거 자, 확대해 보면 right라고 써 있을 거야. 그렇죠? 빨간색을 선택하면 right. 자, 여기 파란색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파란색을 선택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front. 전방이라는 뜻이,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전방에서 바라본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Y는 클릭하면 탑뷰. 바로 여러분들의 정수리를 보는 곳이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어떻게 돌아가나요? Alt키 누르고 이렇게 회전하면 되죠, 뭐. 오케이? Alt키 누르고 회전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탑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가서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있네요. 보이나요, 화살표? 요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이게 원근 모드라는 뜻이에요, 원근. 나중에 왜 이렇게 색인지 알려줄 텐데, 어쨌든 원근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원근이라는 건 거리감 느껴진다는 얘기잖아요? 거리감 없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이소메트릭 뷰라고 해요. 약간 쿼터 뷰, 이렇게 대각선에서 바라봤는데, 거리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흔히 2D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볼게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클릭해 보는 거야. 탑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딱 클릭해 볼게요. 딱 하면 어떻게? ISO 이렇게 나오죠. ISO 이렇게 나오고 아이소메트릭 뷰의 약자예요. 선이 어떻게 세 줄이 이렇게 딱 거여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아이소메트릭 뷰. 바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원근감이 없죠. 그죠? 얘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얘는 언제 쓰느냐? 꼭 2D 할 때만 쓰냐? 그렇지 않아요. 3D 할 때 물체 배치할 때도 써. 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내가 살짝 이렇게 하나 물체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놨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배치해놨더니 여기 얘하고 줄이 딱 맞죠? 그쵸? 근데 진짜 그럴까?
배치하려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어려운 거야. 3D가. 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그쵸? 이럴 때 어떻게 해? 원근과 못이 보면 어떻게 탁 정렬이 돼서 나오는 거야. 딱 보면 어떻게 얘네가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실제로 가로로 요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딱 맞추고자 이런 걸 작업할 때 요 아이소메트릭 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뒤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 녀석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무브 툴, 이렇게 이동 툴이 나타날 거예요. 각각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잡고서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다시 얘기하지만 빨간색은 오른쪽, 파란색은 앞쪽,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위쪽,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자,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 어떤 화살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파란색 화살표요. 손가락 한번 해볼까요? 자, 왼손을 들으세요. 왼손을 드는 거고 나처럼 이렇게 나한테 사태질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사태질 오른손 말고 왼손. 왼손은 사태질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얘네가 손가락을 힘을 줘서 쫙 해서 얘네가 직각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3D의 기본이야. 이렇게 다 직각을 이루게. 그래서 요거 가리키는 사태질 이렇게 하죠. 가리키니까 이게 가리키는 Z 방향이에요. 파란색 화살표. 그 다음 이거 가운데 손가락 우리가 흔히 욕할 때 쓰는 박효 손가락이 어떻게 X방향 오른쪽 방향을 가리킨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얘가 향하는 방향인데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오른쪽 어깨 쪽으로 가리키고 있지. 그래서 얘가 X방향 오른쪽 방향이야.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위로 가리키죠. 이게 Y방향이야. 그래서 X, Y, Z 해서 지금 화살표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왼손 시계 왼쪽 방향 이렇게 해서 해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감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손가락 어떻게 움직이지? 3D라서 우리가 흔히 화면은 2D만 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앞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빨간색 화살표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왠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이 빨간색 가리키는 것이 오른쪽이다.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물체를 이렇게 이때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물체가 이동을 해요. 자, 오른쪽에 가서 보면 이 트랜스폼이라는 거 보이나요? 컴포넌트? 보이죠? 여기에 보는 속성을 잠깐 볼까요? 얘가 이 트랜스폼이 이 레고 블록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말 그대로 레고 블록인데 여기 바퀴가 다닌 거야. 아니면 다리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리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저쪽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 실제 물체가 움직이겠지. 그런 식인 거예요. 이 트랜스폼이라는 게 어떻게? 변환이잖아요. 공간 변환을 뜻해요. 그래서 위치 변환, 로테이션 변환, 스케일 변환을 뜻하는 게 바로 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가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 존재한다는 건 결국 어느 위치에 있다는 얘기잖아. 이 공간 안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도 우리가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서 트랜스폼 정보는 반드시 필요해. 이 컴포넌트.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화살표를 자꾸 움직이면 이 포지션, 이 값이 계속해서 여기가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수동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수동으로 값을 이렇게 변하게 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갑시다. 이 면이 교차하잖아요. 그 빨간색과 여기 파란색이 교차할 때 보면 요 밑에 이렇게 얘가 하나 보일 거야. 그쵸? 위에 뭐 파란색 뭐 상자도 보일 거고 이렇게 면들이 하나씩 보일 거예요. 맞아요? 그치? 여기서 봅시다. 요 초록색 면은 X하고 파란색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하고 앞뒤, 오른쪽 왼쪽 앞뒤, 위아래를 못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를 자꾸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물체에 배치할 때 되게 유용한 기능이라.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요 면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X하고 여기 탁 하면 불이 들어올 거예요. X하고 Y 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빨간색 면을 하면 어떻게? Z하고 Y 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앞으로 가고 위로 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는 못 가는 거야. 얘네들은 나중에 배치할 때 좀 많이 사용이 되거든.
특히나 요거 아래에 있는 거 XG 평면이라고 해요. X하고 G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평면으로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크게 하다 보면 어차피 이런 걸 몸에 익을 거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요거 로테이션 툴. 이 로테이트 툴을 하면 요렇게 회전이 나오고 회전할 때 각각의 요거 선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회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하고는 좀 달라. 아까 내 손을 보면 손가락 3개 있죠? 자, 앞으로 가세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그쵸? 앞쪽 방향으로 회전하세요. 그럼 어떻게 전할까? 앞쪽 방향으로 회전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앞쪽 방향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회전할까?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까요? 요걸 잡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죠. 자,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까요? 손가락 3개 중에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잡고 이렇게 자, 그래서 2D에서는 없는 게 어느 축일까요? Z가 없어요. 2D에서는 X, Y, Z잖아. Z가 없어. X하고 Y만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2D에서는 어떻게? 2D에서는 항상 요 축을 Z축으로 회전을 해요. Z가 없으니까 얘를 묶어놓고서 회전을 시키는 거야. 2D에서는 보통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이렇게. 2D에서는 이렇게 한번 회전을 해요. 이 Z를 기준으로만. 2D에서 이렇게 한번 회전하면 어떻게 깊이가 없는 거거든. 2D는 그냥 얄쌍한 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그냥 빈 종이가 드러나잖아. 그렇죠? 깊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2D하고 3D의 차이점은 바로 이 Z에 달려 있어요. 깊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에요. 나중에 하면서 조금씩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파란색 바로 Z축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회전을 바로 이렇게 손가락 이 집게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판다고 보면 돼요. Y축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다음에 스케일 툴 한번 가서 보면 스케일 툴을 선택하면 각 축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다녀 보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 가운데를 잡아다니잖아? 오케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확대 축소가 요 비례해서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솔직히 마지막 얘네들은 지금 여러분들 쓸 필요 없어요. 얘는 2D에서나 쓰고, UI나 2D 쪽에서 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 되고, 각 면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그런데 3D에서도 뭐, 우리가, 요런 거 할 때는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벨 디자인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뭔가 구현하려고 할 때 필요할 때가 있어. 언제 필요하냐? 이 큐브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트랜스폼에 가서 보면, 이 트랜스폼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리셋이라고 이런 팝업 메뉴가 나 뜰 거야. 그죠? 리셋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포지션 000 스케일 11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스케일 1이래. 이건 퍼센트를 뜻해요. 얘가 원래 갖고 있는 키가 만약 2m짜리야. 그럼 스케일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1로 줄였다는 게 아니에요. 100% 2m짜리가 표현된다는 의미야. 0.5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야지 1m를 주는 거야. 유니티는 그리고 다 사용하는 단위가 몇 미터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몇 센티미터가 아니라 어떻게? 미터 단위로 움직이고 미터 단위 크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요. 됐죠? 자 봅시다. 얘가 화면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키보드에 F키 이렇게 누르면 되고 얘를 F키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볼게요. 아까 확대 축소해서 이거를 X축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어떻게? 요 끝에 부분만 잡아서 이렇게 늘리고 싶은데 볼까요? 아예 같이 늘어나. 그치? 이럴 때 트릭으로 요거 있죠?
이거 렉트 툴이라고 하는데 2D나 UI에서만 써요, 보통. 얘를 선택하잖아? 그럼 잘 봐요. 요 끝에만 잡아서 옮기고 싶잖아. 끝에만 잡아서 다녀볼까요? 이렇게 돼 있지? 어떻게? 끝에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죠. 그렇지. 여기 끝에 요 선을 잡고서 마우스 발도 대고 잡아다니면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 외에 다른 애들은 솔직히 알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전 애들은 쓰지 않는다고 보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핸드 툴도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르잖아. 여기서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르면 핸드 툴로 바뀌어요, 그냥. 다른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냥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르고서 핸드 툴을 하면 돼. 그래서 핸드 툴을 크게 사용할 일은 없다. 즉, 여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무브 툴, 로테이션 툴, 이 스케이트 툴, 스케일 툴, 이 세 가지가 사용하는 거의 대다수고, 여기서부터 단축키를 알려줄게요. 얘는 W.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여기 Q, W, E, R, T, 뭐 Y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야. 단축키는 Q, W, E, R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건 뭐라고요? W, E, R. 그 단축키를 사용하는 거야. 자, 해볼까요? 자, 내가 W키를, 얘를 선택하고 W키를 누르면 이동 툴로 바뀌죠. E키를 누르면 회전 툴. 그래서 R키를 누르면 스케일 변환 툴. WER.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이제부터 유니티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손의 위치가 나와. 자, 오른손은 어디? 뭐 위에? 마우스 위에. 자, 왼손은 어디 위에로 가냐면 WASD 쪽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WER도 여기서 커버를 하고 WASD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왔다 갔다도 하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왼쪽은 WASD 쪽 게임하는 거 같이.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회전하고 R 이렇게 회전하고 R 눌러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물질 배치하는 것까지 알아봤고요.